여러분 교재는 346페이지 피세요. 네, 기타 소득과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와 관련된 실무 이론 단원평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다른 하나 참 많이 물어보죠, 여러분. 네, 금융소득 중에서 이자 배당 구분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개를 섞어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자, 영업권의 대여, 공장재단의 대여, 점포 임차권의 양도,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의 대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영업권의 대여나 양도는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슨 소득이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공장 재단의 대여라고 해서 들어오는 이 부분은 무슨 소득이다? 임대업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들어갑니다. 전표 임차권은 권리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가 일어나면 이건 무형자산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기타 소득에 들어갑니다. 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또는 우리 지역권에 대한 대여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업소득에 뭐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1번 그리고 3번, 4번은 기타 소득이고요. 2번만 무슨 소득이다? 사업소득이네요. 그러면 소득급은 다른 하나는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빌려주거나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꼭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이런 문제는 부동산 임대와 그리고 우리 무형자산 쪽 문제를 섞어내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은 금품. 여기도 중요한 건 이거죠. 일시적 대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 사업소득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기타 소득입니다. 자,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종교인의 소득. 여러분,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로 들어갈 수도 있고 기타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 소득이 기타로 들어올 때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 자, 근데 여러분, 저작자가 본인이죠, 여러분? 저작자 본인이 돈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저작권과 관련된 사용의 대가라고 하는 건 저작자 본인이 직접 받게 되면 무슨 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본인 이외의자가 받잖아요. 이외의자가 받게 되면 기타 소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자신에 대한 부분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득? 사업소득입니다. 그럼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건 몇 번이 된다? 3번이 돼야 되겠네요. 자, 상금이나 현상금, 우리 포상금, 보로금에 대한 건 무엇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당연히 기타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구분 잘 해주셔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 잘 하세요. 2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당해연도 7월에 지급한 기타 소득 중 소득세법상 총 수익 금액의 60%를 필요 경비로 의제해 주는 것은 자, 의제하다 또는 추정 필요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총 수익 금액의 60%를 인정하는 것도 있고 80%를 인정하는 것도 있어요. 여긴 60%이네요. 자, 승마 투표권 등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 여러분 승마, 승자, 투표권에 대한 부분 또는 3번에 있는 복권, 경품권, 기타 추천권에 의해서 받는 당첨금품. 자, 이들은 모두 다 뭐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1번과 3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 인정하겠죠. 나 복권 얼마 주고 샀어요. 승마투표권에 얼마 투자했어요.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 무엇한 거, 발생된 경비만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다만 여기는 이제 승마투표권 구입하는 부분에 들어간 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복권을 사는데 들어간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알선수재나 배임수재, 횡령이에요, 여러분. 횡령에 무슨 실제 발생 경비가 있겠어요? 그쵸? 이건 사실상 경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그리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강연료는 계속적입니다. 직업적으로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 무슨 소득? 사업소득입니다. 고용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고용의 관계가 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근데 고용 관계가 있으시면 근로소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고용 관계 없어요. 계속적이라는 표현도 없네요. 그러면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으로 봐주시면 되시고 그건 무슨 소득이 된다? 기타 소득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정 필요 경비 얼마를 인정하고 있다? 6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본 건 인정하는 소득인 거죠?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됩니다. 4번.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항상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 항상 합산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끝내세요. 이 얘기가 되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여러분?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에 무조건 분리과세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자, 이자와 배당에서도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럼 기타 소득도 있느냐? 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지금 항상 합산하지 아니하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분리과세에 속하는 걸 찾으래요. 근데 여러분 답이 바로 있네요. 복권 당첨금요.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권도 있고 우리 슬롯모션도 있고 그리고 승자 투표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무엇이다?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자, 뇌물 및 알선 수재 또는 배임 수재 등에 의해서 받는 금품. 자, 이 2번에 있는 건 무엇이 된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가 되는 기타 소득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기타 소득?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이것도 원천징수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뭐가 된다? 무조건 종합과세가 된다. 일단 기타 소득이 들어온 건 맞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요건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원천징수가 발생되지 않는 소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지급을 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아예 할 수 없다. 뇌물을 누가 원천징수 하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당연분리과세를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인 경우. 자, 우리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까지는 무엇 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분리과세를 무엇한다?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지 무조건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중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사적연금의 총연금의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 당연분리과세라는 건 너 무조건이야 이런 표현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4번이 여기에 못 들어오는 건 분리과세는 되지만 선택이란 문구가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합니다. 우리 그 다음 문제 29번. 과세 최저한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 금액 중 원천 징수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세 최저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세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세금 징수의 최저 금액을 정해 놓겠다. 그래서 그 최저 금액에 해당이 되면 우린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천 징수한다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과세 최저한은 누구보다 우선이다? 우리 소액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소액 징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소액부 징수보다 우선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소액부 징수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죠? 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시적인 봉사료 지급금에 우리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위약금 자, 알선 수수료 사업소득자가 아니래요. 그쵸?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시켜 주고요. 사람을 소개시키든 물품을 소개를 시키든 어쨌든 소개를 시키면서 받는 수수료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자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기타 소득을 보고 싶은 거죠. 우리 무슨 부분? 일시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복권의 당첨금.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보고요. 보시고 자, 과세 최저한을 초과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타 소득 금액 5만 원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금액도 있었고 우리 무슨 부분들 우리 왜 복권이라 우리 슬롯머신이나 복권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조항들이 있었죠. 투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요. 아, 복권이 아니라 우리 무슨 뭐 슬롯 모션이라든지 승자 투표권 그런 부분들은 또 단위 합계에 뭐 200만 원 이하 이런 조건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과세차 제한을 초과한다고 했으니까 원천징수는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원천징수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 발생됐을 때 할 수 없는 거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지금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 한다 안 한다? 여기 원천징수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원천징수 세율은 몇 퍼센트이다? 20%이다. 다만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얼마가 넘어가면 3억을 초과하게 되면 3억 초과분부터는 몇 퍼센트의 원천징수를 한다? 30%의 원천징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알선 수수료요. 몇 프로? 우리 20% 원천징수합니다. 자, 일시적인 봉사료 지급 금액이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봉사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타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일반적으로 봉사료는 어느 부분으로? 우리 5%로 징수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네. 근데 뭐 일시적이더라면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봉사료는 저 말씀드릴 때 5%로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원천 징수를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이다? 원천 징수가 되지 않는 소득이에요.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엇이 된다? 종합 과세되는 소득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29번 문제 말고 이전에 뇌물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뇌물이나 배임이나 알선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럼 뇌물은 잘 보이는 거고 알선이나 배임은 횡령의 관점이라고 보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못한다고 했어요. 아예 태초부터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로 세금 징수하고 끝낼 거예요. 그럼 이 위약금에 대한 부분도 무엇이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됩니다. 세금 징수를 안 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 징수는 해요. 네, 그런데 원천 징수가 안 되는 것뿐인 거예요. 자, 그다음 30번 문제. 자, 대학 교수인 김태환 씨가 일시적으로 4월에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다. 일시 강연 소득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김태환 씨가 공무원 교육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강연료 120만 원 원천 징수하기 전 금액이고요. 자, 그랬을 경우 김태원 씨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세, 지방소득세를 포함해달라고 했고요. 자,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김태원 씨는 당해 연도에 이 건 외에 강연료를 지급받은 적은 없대요. 일시적인 강연이라고 했고 다른 강연은 아예 없다. 그러면 우린 무슨 소득이 된다? 아, 기타 소득이구나. 직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사업소득이 된다겠고요. 그러면 지금 기타 소득에 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할 게 뭘까요? 이 기타 소득의 일시 강연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시 강연 소득. 자, 일시 강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추정 필요 경비 얼마를 인정한다? 60%. 그래서 추정 필요 경비 6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지금 현재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세액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땐 기타 소득 곱하기가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필요경비 얘기한 거죠. 그러면 우리 일단 기타 소득이라고 했으니까 사업소득으로 얘기했던 2번과 4번은 답이 될 수 없다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계산을 해보시죠. 자,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시 강연소득이니까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필요경비 60% 의제에 적용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얼마? 120만 원. 네. 곱해지는 세율을 하기 위해서는 기타 소득 금액부터 계산해라. 그럼 기타 소득 금액은 기타 소득에서 필요경비 60% 빼면 되네요. 120만 원에 60% 계산했더니 72만 원. 그럼 120만 원에서 70만 원 뺐더니 48만 원이 됩니다. 그럼 원천징수세액은 기타 소득 금액 48만 원에 지방소득세 포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원래 원천징수세율이 20%이죠. 근데 우리 10% 지방소득 포함해야 되니까 22%를 징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8만 원 곱하기 22%. 그래서 얼마를 떼라? 10만 5,600원. 그러면 기타 소득의 10만 6,500원, 600원은 1번이 답이 되네요. 됐을까요?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8.8%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계산기 좀 잠깐 열게요. 이쪽에 놓고 48만 원이네요. 곱하기 8.8%. 자, 그리고는 저 뭘 잘못 계산했을까요? 여러분 저 계산 좀 잠깐 다시 할게요. 여러분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게 맞아요. 48만 원이 아니라 자, 여러분 지금 금액이 똑같죠? 근데 여기 보시면 숫자 보이죠? 자, 우리가 필요 경비 60% 인정이 되는 경우는 지금 저처럼 기타 소득 금액을 계산하시고 거기다 22%를 곱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 안 하시고 당신이 지급하는 기타 소득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120만 원입니다. 여기다 곱하기 몇 퍼센트를 곱하시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8.8이에요. 그래서 우리 8.8%를 곱해도 동일하게 나와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우리가 기타 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20%이고 근데 필요경비 60%를 빼면 실제 내가 소득 얼마에 대해서 40% 소득에 대해서 20%를 징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역산해 보면 우리 100을 놓고 봤을 때 몇 프로를 떼면 8%를 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정 필요경비 60%가 인정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기타 소득 곱하기 8%를 해도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업무하실 때는 가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시험을 FM대로 푸시든 빨리 푸시든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푸셔도 된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답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타 소득은 추정 필요 경비가 60%짜리가 있고 80%짜리가 있고 90%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갖고 가신 게 맞겠죠. 답은 1번입니다. 자, 31번. 다음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이라고 묻네요. 자, 학원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이익 1억. 여러분, 학원 사업은 사업소득입니다. 네, 사업소득에 우리 순이익이 또는 순수익이 1억 원이 나왔더라면 우리는 당연히 소득세를 과세해야죠. 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급여 1억 원. 행복하겠네요, 여러분. 자, 근로소득에 속하고요. 당연히 우리 근로소득세 징수합니다. 자, 복식부기 의무자인 제조업자의 유형자산인 차량과 관련하여 처분으로 발생되는 우리 100만 원의 매매 차익. 자, 이 부분도 당연히 무슨 소득으로? 여러분, 복식부기 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 처분과 관련돼서 처분 이익이 나오면 우리 사업소득으로 보아서 총수익 금액에 포함하시고 세금 내라겠어요? 자, 그리고 손실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부분은 뭐가 될 것이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들어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일시 강연으로 받은 강연료. 자, 일시 강연으로 받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가 된다? 기타 소득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기타 소득은 소액부 징수보다 우선 적용되는 뭐가 있다? 과세 최저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기타 소득 있는지 보시고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까지 고려합니다. 그럼 과세 최저한은 우리 무슨 부분? 기타 소득 금액 얼마? 5만 원이죠.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금액 5만 원 이하이면 우린 소득세를 징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과세채전이었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일시 강연소득은 우리 필요 추정 경비 얼마? 60% 인정합니다. 그러면 12만 원에 60% 계산하면 7만 2천 원입니다. 그럼 12만 원에 대해서 7만 2천 원 빼고 나면 48만 원. 그럼 여러분 5만 원 이하네요. 그럼 과세최저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 징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4번이 됩니다. 됐어요? 네, 요렇게. 그러니까 31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예요, 여러분. 네, 많이들 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3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미술품을 사업적으로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인
화랑의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자, 일단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두 번째, 당기 개시일 전 15년. 자, 2019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된 건 10년. 자, 그래서 당기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 중 미소멸분은 당기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미소멸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5년 이내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2월 결손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2월 결손금은 몇 년도 발생분부터는 2020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부터는 무엇한다? 15년 동안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월 결손금은 당기 사업소득에서부터 먼저 공제해야 되죠. 왜냐하면 2월 결손금 공제 순서는 우리 사업소득에서 일단 먼저 공제를 하고, 근데 사업소득으로 다 공제 못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간다? 그 다음은 근로소득이고요. 근로소득에서도 정리가 안 되면 연금소득이 있으면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이 정리가 안 되면 기타소득에서, 근데 여기서도 정리가 안 된다? 그럼 이자, 그리고 배당순으로 넘어가는 거죠. 결손금은 근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틀린 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일용 근로자가 하루에 15만 원의 일당을 받는다라면 원천 징수할 금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5만 원까지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법정 기부금에 대해서도 2월 공제가 무엇된다? 허용된다. 자, 우리 기부금 같은 경우 금년도에 모두 다 적용을 못 받는다라면 우리 2월 공제 허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정 그리고 지정기부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모두 다 2월 공제가 허용.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배우실 거냐면 요 단락에서는 깊은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요 부분은 뒤에 가면 우리 무슨 부분? 종합소득 공제 부분에 가면 우리 뭐가 있을 것이다. 우리 종합소득 공제도 있고 그리고 산출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이 있어요. 거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거든요. 그쪽에 가면 2월 공제 얘기가 나옵니다.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이 2월 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얘기하는 거든 사업소득에서 얘기하는 거든 다 같아요. 왜냐면 종합소득과 관련된 부분. 거기 이제 예외를 몇 가지 써드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4번 맞습니다. 그럼 제가 1번 읽고 그냥 넘어와서 2번, 3번, 4번 얘기하면서 무슨 부분? 모두 다 올바른 표현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틀린 거 찾으라고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술품을 사업적으로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인 화랑의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 소득 과세가 된다고 했어요. 자, 이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 여기는 화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지금 그 얘기를 써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기타 소득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기타 소득의 금년도 세법 개정이 되면서 미술품 얘기가 거론이 됐죠. 그러면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미술품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자, 본인이 사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없다. 근데 나 미술품이 무엇 때문에 그림을 그리거나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나는 생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엇하고 있다? 팔고 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무엇하고 있다? 팔고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사업장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업장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그냥 다 기타 소득으로 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미술품을 판매하는데 무슨 부분? 화랑처럼 무슨 부분?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사업자처럼 판매를 하고 있다라면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판매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이 사업자 등록의 장소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터넷까지. 그래서 제가 무슨 부분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디지털화되어 있는 걸 팔기도 하더라 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이 경우에 미술품은 뭐가 된다?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술품을 사업적으로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인 화랑의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는 기타가 아니라 무엇으로 가자? 사업소득으로 가자. 문구를 조금 바꾸고 싶기는 해요. 무슨 부분이요? 이 사람이 사업장을 갖고 있다. 또는 인터넷에서 판매한다. 이렇게 또 표시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든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봐주세요. 근데 올해 개정된 게 요게 들어온 게 유의사항이에요. 무슨 부분? 그럼 이 사람은 사업 얘기를 거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장처럼 갖고 있는 장소적인 부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부분 없이 판매하는 건 몇 번을 팔든 기타 소득이에요. 요게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 수업할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답은 몇 번으로 가자? 1번이 잘못된 부분.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가세. 자, 33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내용이고 옳지 않은 것. 자, 소득금액 추계 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추계라는 건 어림짐작하여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라는 얘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추계 신고를 할 땐 이월결손 공제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옳은 거예요. 자,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2020년 귀속분부터는 2020년 발생분부터는 몇 년간?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금년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몇 년 동안? 1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손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개정 전에 부동산 임대소득 다 포함하셔야 되고요. 양도소득에 대하여 인정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손금에 대한 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근데 양도소득의 결손금은 이월공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월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부분에 이월결손금 공제 얘기는 누구만 들어야 된다? 사업소득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수업할 때 그렇게 구분해드렸고요. 그러면 결손금이니까 맞는 얘기죠. 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우리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면 소급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하시라고 했어요. 그럼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2번. 그러면 세법이 개정이 되면 반드시 바뀐 규정대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 또는 2020년 1월 1일 이전 자, 그 이전에 발생된 결손금은 10년간 이월공제가 맞지만 2020년도분부터는 15년이에요. 구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34번 문제 봅니다. 자,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 순서로 올바른 것은 자,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손이 발생됐다? 그러면 타 소득과 무엇할 수 있다? 우리 다른 소득과 무엇할 수 있다? 통산할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년도 결손금은 지금 내 사업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 사업이 아닌 나머지 5가지 소득하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득의 순서가 있었죠. 공제 순서. 제일 먼저 누가 들어온다? 근로입니다. 근로. 근데 여러분 답이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에서 공제를 해라. 근데 저는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지금 현재 100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근로소득 금액이 30밖에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 70이 결손이 아직 남겨져 있네요. 그럼 연금소득이 있는지 봐라. 근데 저희는 연금은 없어요. 기타 소득은? 없어요. 근데 저 은행에서 이자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이 우리 40이 있었다. 그러면 빼주시면 되죠. 그럼 100에서 30 빼고 40 빼면 아직도 70이네요. 근데 배당이 100이 있었대요. 그럼 여러분 다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배당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요 순서대로 가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요 순서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마지막 35번째 문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옳은 것은 자,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건 우리가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전체를 합친 걸 뭐라고 한다? 우리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한다. 그쵸, 여러분? 자, 그리고 그 종합소득금액 계산하실 때 결손금이 발생된 게 있다. 어디서? 사업소득에서. 그럼 다른 소득과 무엇 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통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당연히 종합소득금액 계산할 때 무엇을 하더라? 통산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맞는 얘기. 답 1번이네, 여러분. 옳은 거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1번으로 정리가 끝나네요. 자, 나머지 건 뭐가 잘못됐는지 볼게요. 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되면 자기소득에서밖에 정리 못한다겠죠? 그래서 그대로 무엇해라? 우리 2월 해라. 그리고 다음 연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이익이 생기면 그때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공제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공제할 수 없다.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반드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으로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두가 또 문제죠.
그리고 또 반드시 짝을 붙여줬네요. 자, 우리 왜 그러냐면 이자 소득부터 기타 소득까지 종합과세하는 건 맞습니다. 종합과세하는 건. 그런데 그 소득 중에 우리 누구를 빼고요.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무엇 해야 돼요? 제외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제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합산한다, 반드시 합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종합과세되는 소득입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종합소득 금액으로 반드시 합산하진 않습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합산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아, 여러분, 공동사업자는요, 우리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면 무슨 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면 이 금액이 확정이 되면 분명히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무엇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 갖겠다라고는 소득 분배 비율의 서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소득 분배 비율로 무엇 하셔라? 안분 계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업소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사업소득이 있다라고 해서 각자 신고하는 겁니다. 네, 소득금액 확정하시면. 됐어요, 여러분? 합산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합산한다? 아니라는 거죠. 합산이 나온다는 건 내가 무엇을 했다.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우리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부정한 행위를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당 행위가 있어서 지금 이 계산된 걸 무엇 하겠다? 나 인정 못해. 부인시켜버리겠어. 라는 경우만 합산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4번이 왜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챕터와 관련된 전체 문제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총 35문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리고 나오는 부분이 패턴이 비슷해요,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될 게 금융소득 전체를 놓고 이자 배당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에 대한 내용 전체를 놓고 무슨 이게 사업소득에 들어가는지 이게 기타 소득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 물어보는 거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소득 중에 비과세 되는 거. 근데 그 비과세 물어볼 때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여러분? 아니, 비과세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분리과세인지 종합과세인지 근데 무조건 분리과세인 건지 아니면 무조건 종합과세인 건지 이런 거 물어봤었죠. 그리고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아예 태초에 처음부터 뭐가 되지 않는 것도 있다. 원천징수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소득들을 자꾸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정리할 때 틀렸던 문제가 있다면 오답노트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어디선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틀리지 않게끔 정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